키움증권 글로벌 영업팀 주최로 글로벌 주식 투자 설명회가 열립니다. 열린 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이학영 교수와 이승원 교수가 어려운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왜 지금이라도 해외 주식 투자에 나서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과거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 주식과 부동산에 올인했던 투자가들과 해외 주식을 통해 글로벌 투자에 나섰던 일본인들의 투자 수익률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중국과 일본에 끼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불평이나 걱정만 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내에서만 주식 투자를 하시고 계시다면 정말 걱정입니다. 만에 하나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이 본격화되면 큰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이건 중국이건 혹은 일본이건 베트남이건 해외 시장에 눈을 뜨셔야만 갖고 계신 자산 가치를 지키고 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3월 23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대체역 8번 출구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뵙겠습니다. 딱 한 종목과 두 남자쇼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키움증권 글로벌 영업팀 전화번호 1544-94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키를 내보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완전히 봄이 됐어요. 봄인데 약간 춥습니다. 그래요? 네. 난 오늘 안 추운데? 마음이 춥나? 마음이 추워서 그런가? 왜?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어쨌든 다 몸이 추운 것 추워? 진짜? 네. 이 오른 날 같은 날 춥다 그러면 이거는 감기인데 거의. 네네. 네, 조심해야죠. 네. 시장 상황 한 120분 됐는데 시장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약하다 싶었는데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1,000억 이상에 대한 매수세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오늘도 이제 현재 400억 이상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도 역시 16억 정도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좀처럼 이제 조정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유가 그 달러 인덱스에 대한 쪽이 전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쪽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뭐 상승으로 돌렸다라기 멋있어. 지난번에도 보여주더니. 어렵겠죠.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흐름에 대한 쪽을 지속 타는 모습입니다. 유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지속되는 구간은 어쨌든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미국이 이제 25일 날이 성금요일 휴장이죠. 그 25일 날이 지금 보게 되면 부활절 아니에요, 이번에? 예, 부활절 맞죠? 휴장이기 때문에 물론 거래량에 대한 쪽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부활절 연휴에 들어가는 그런 그 주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쪽이 많지 않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는 헬스케어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좀 돋보였던 그런 하루입니다. 네.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제 화면 잠깐 잡아주시면요. 블룸버그 화면인데요. 이것만 보시면 되죠. 뭐라고 써 있어요? Emerging Stock Rise, Fourth Day. 오늘 0.2%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0.2%가 4일 전속 올라갔어요. 첫 이틀은 2%씩 확 올라가고요. 네. 어제랑 오늘은 조금씩 올라갔는데요. 이게 뭐냐? 루블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여기 하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 시간을 보면 토요일날, 금요일날 아침 새벽이나 오전 정도에는 전체 이머징 마켓 펀드가 나오고요. 네, 일정을 아시면 돼요. 보통 우리나라 시간은 화요일날 아침 정도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ETF가 나오는데요. 써있잖아요. 줄 꽉 강조해놨잖아요. 27억 달러. 미국에서만 이머징 ETF, 쉽게 해서 MSCI 이머징이니까 뭐 EWI 많이 보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27억 2천만 달러가 한 방에 들어왔어요. 한 방에. 한 주 만에. 이게 언제 이후 최고. 이게 들어왔다 안 왔다 규모나 보면 우리 감이 없잖아요. 2014년 4월이 최고. 그게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 돈의 힘이기 때문에 돈의 힘이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돈의 힘이 있으면 펀드멘탈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르자. 적극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무슨 성장주가 됐건 뭐가 됐건 막 샀다 팔았다 하면 돼. 그렇잖아요. 나 그런 거 머리 아프다 그러면 지금 그냥 큰 거 사면 되고 많이 떨어진 거 사시면 돼요. 예, 다만 부도 안 날 것 같은 거. OCI 같은 거 있죠. OCI가 뭐 다 오르잖아요.
이제 와서 뭐 폴리시클론이 올라간다? 죄송하지만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조선주가 올라가잖아요. 오늘 삼성주 아침부터 7, 8% 올라가대. 네. 지금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 삼성은 올라가는데 대우조선 쫓아 올라가는데 삼성주는 좋아지고 뭐가 좋아져요. 어찌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빅베스 할 만큼 다 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수주잔고가 6개월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빅베스 할래도 할 게 없어. 근데 일부에서는 그것도 아직 남았다는 주장이 있어요. 일부 증권사는 아직도 좀 남았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남은 거 자체가 전부 빅베스구만. 아니, 아직도 남은 게 있다는 네. 주장이 있어요. 막 사실인지 모르죠. 네네. 오늘 일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정말 조선업종이 좋아진다 믿는 사람 없어요. 네. 지금 대우조선이 수주잔고가 3위에 400 떨어졌잖아요. 즉 일본이 올라간 거 아시죠? 네. 일본 3위 됐거든요. 일본의 회사 하나가. 네. 이제 이러는 건 보여드리기 싫은데 이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까?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어디더라?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죠. 여기 나오네. 지금 이런 시장이에요. 지금 조선업종에 이거 한국일보 서울경제 왜 늦어? 네네. 연말까지 15,000명 정리. 수주 가뭄 조선업 가뭄 칼발 없는다. 조선업황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내 말은. 그리고 심지어 유동성이라니 유동성. 1분기에 신규 수주가 없잖아요. 지금 거의. 수주 절벽인데 뭐 조금씩 들어오겠죠. 네네. 나라의 산이니까 23조를 한 방에 들어오겠지. 이란 가서 완전 독점해 올 수 있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외국인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말해서 약간 흥분했는데 외국인의 유동성 장세를 이해하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올랐다 떨어졌다는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얘기 좀 해주세요. 시장 상황에서. 네,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이제 과연 이제 어디서 들어오고 있느냐에 대한 쪽인데 외국인이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 누적 매수에 대한 누적 매수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석유화학, 그다음 화장품, 철강주에 대한 매수에 대한 쪽을 강하게 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게 되면 외국인이 3월 14일부터 18일,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현대차, 포스코 쭉 매수가 됐는데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자금에 대한 특징이 어디냐면은 유럽계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들어서 18일까지 유럽계 자금이 국내에서 순수 1조 이상에 대한 순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유럽계 자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조금 시장이 이제 금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변경이 되게 되면 또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다. 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자금이 사우디인데 이제 그동안에 가장 시장에서 이제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게 뭐였냐면 유가 때문에 중동계 매도에 대한 쪽이 계속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일단은 매수로 돌아섰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진다. 다만 이제 환율이라든가 금리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게 변할 때 이제 유럽계 자금에 대한 쪽은 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 캐리 자금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 주신 대로 유동성 랠리에 대한 쪽이 지속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딱한 정 녹음 시간이 바뀌었잖아요. 월요일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저희가 화요일 날에 계속 하다가 또 이승훈 교수가 중요한 사람인데 이승훈 교수가 또 와우 TV 일정이다며. 그래갖고 이승훈 교수가 또 얘기하고 월요일 바꿨는데 네네. 어저께 제가 마지막에 저는 이제 미국 주식 얘기하고 어저께 특집했잖아요. 미국 주식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한셋이라고 잠깐 다시 한번 얘기했거든요. 네. 제가 오늘 한셋으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셋으로 3% 올라간다. 저는 이런 거 갖고 자랑질할 사람 성격이 아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이걸 한번 봐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이것 좀 죽여놔. 이게 지금 심각한 시기야. 이런 기사를 보여준 사람이 전 세계, 전 세계는 있을 수 있지 미국은. 우리나라는 없다. 이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판을. 마이애미 헤럴드인데요. 마이애미 헤럴드 뉴스 보는 사람 마이애미 헤럴드. 왜 웃어? 아니 마이애미 헤럴드를 보는 사람이 마이애미 사람들 말고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보잖아. 나 같은 사람이 찾아갖고 보잖아. 구글이 참 좋은 거예요. 인터넷이.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번에 80몇 년 만에 큐바에 갔잖아요. 제가 이걸 갖고 제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는 제 글을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여행이 바뀌고 있다 이게 쓰는 건데 지금 보시면 카니발이라는 회사가요. 카니발이라는 회사가 세계 최대 카니발 선사예요. 운행 선사예요. 이것도 주식 사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크루즈를 마이애미에서 쿠바라 가는 걸 이번 5월 달부터 마이애미 가는 것을 요걸 땄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요, 지금까지요, 미국에서 쿠바에 비행기가 갈 수 있다, 없다? 못 갔어요.
그거 아세요? 네네. 못 갔죠. 왜냐면은 입국 금지. 아니, 서로 수교가 없었으니까. 수교가 없었으니까 못 갔죠. 못 갔어요. 예. 미국이랑 거기 못 갔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쿠바 가는 거가 비행기 값이 비싸요, 상대적으로. 네네. 왜? 싼 비행기 없거든요. 그래갖고 네. 미국 사람들이 쿠바를 가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어디를 간다? 멕시코를 갔다 간다. 하나 있고요. 아니면 난데없이 토론토를 갔다 간다. 캐나다를 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쌌어요. 국적사는 없었는데. 근데 요번에 이거 엄청 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 오바마 갔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얘기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국의 그 해군, 미국의 이제 군 장성중에 엄청 높은 사람 2명이 동시에 베트남 갔다고.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올해 오바마가 또 거기도 가지 않겠느냐 이게 있어요. 베트남에. 그 정도로 지금 베트남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베트남이 ETF를 사셔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베트남 이렇게 살려면 올라갈수록 한세 실험에는 매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을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이 중요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왜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에는 아직도 미국에서 베트남 가는 비행기 없을 거예요, 국적사가.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요새는요. 근데 작년까지 없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슈 돌질 건데요. 이슈 돌질 하나 따기 전에 제가 하나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왜냐면 우리 소통하잖아요. 우리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네. 어느 분이 아까 쓰셨는데 소통하셨는데 잠깐만요. 소통하셨는데 임시 필명 549249님, 예? 전 세계에서 제약 바이오주 제일 비싼 것이 한국이랍니다. 죄송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폭탄 돌리기가 바이오 확률 제일 높아 보이네요. 뭐 이런 의견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중립적인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인데 이제 선거하는 거는 레벨이 확 올라가는데요. 제가 한국 얘기가 아니라 미국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이요. 미국의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순수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은 맞아요. 버블 때문에 주가 좀 재미없어요. 없는데 요즘 분위기가 미국은 섹터가 그 안에 큰 섹터는 9개로 나누거든요. 근데 그 안에 세부적인 거는 뭐 생겼다 없었다 자기네끼리 막 만들어요. 뭘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 빅데이터랑 IoT랑 그리고 로봇 그 기기 있죠. 의료 장비 있죠. 이런 쪽이 많이 새로운 거를 하나 흐름 자체가 그런 걸 지수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로봇 기기 이런 쪽 있잖아요. 로봇 의료 기기 그런 쪽 하자는 주장도 있겠고요. 또 하나 약보다는 의료 장비 쪽에 관심이 많아요. 의료 장비. 근데 의료 장비는 항상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중국을 얘기합니다. 중국이요. 그리고 중국이 도시화 되는 건데 중국이 상대적으로 병원이나 이런 거가 서양 의학이 너무 사람이 적은 거예요. 비중이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 시장의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 작년에 올 초였나 이성훈 회장 얘기 많이 했던 진단 얘기했죠. 진단. 네. 진단엔이 올해 필 거다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 화면 하나 잡아드릴게요. 진단이요. 진단 쪽인데요. 오라슈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진단 쪽에 뭐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주식이 상당히 좀 올라가는데 고점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것도 역시요. 근데 이게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하는데 이거 보면 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입속 있죠. 입속에 긁어내갖고 여기 보면 화면 나오는 거가 그 DNA 진단 키트하고 예를 들어서 이걸로 뭐 당뇨도 진단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 10분 15분 만에 에이즈 진단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단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거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대표적인 주자가 이거거든요. 이 회사거든요. 오라슈어. 네. 그래서 뭐 테라노스도 있었죠. 테라노스. 테라노스로는 네. 너무 좀 심하게 얘기한 거고 네. 피 한두 망울로 그냥 뭐 몇십 가지 질병을 네, 네. 유전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로봇으로 팔 있죠. 로봇 팔. 로봇 팔 있고요. 제가 너무 허접해서 말하는데 어저께 딱 한 정보에서 제가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바라보고 하나 하고 있는 또 개 잡주 같은 거 하나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주식이 이제 어저께 딱 한 정보 보시면 그게 불과 3, 4불짜리예요. 3, 4불짜리인데 FDA 승인이 통과되면 10배, 20배 갈 거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한 방에. 근데 단점 뭐냐면 작년 9월에 파일링 했거든요. 해내갖고 걔네 생각은 올해 1분기에 허가 난다 그랬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게 만약에 허가 안 나면 빵 된다는 꽝. 그러면 이거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 10배, 20배 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하루 만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게 미국의 흐름이다.
라고. 특히 그 하나는 중국의 도시화가 지금 의료 장비 쪽에 많이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에 말씀드렸던 치과용 있죠. 치과용 그 보철기. 그래서 온라인 테크놀로지를 그런 거 있겠고요. 또 하나 보면 저는 잘 몰랐는데 저는 몰랐는데 병원 가면 그 의료 장비 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비인후과 가면 자기 알 거 아니야, 애기. 그 조금만 데려놓고 뭐 조그만 카메라 들고 나서 다 보이잖아, 속 보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별거 아닌데 그것도 뭐 중요한 거 많은가 봐요. 그거 만드는 회사가 또 있어요, 지금요. 그런 주식이 막 올라요, 지금요. 근데 그 포인트는 중국이에요. 중국이랑 이머징 국가. 그래서 그런 쪽 관련된 거를 이런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좋은 내용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채널 K니까 듣는 채널 K니까 듣 거야. 네. 그리고 이런 또 하나가 페이스북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그리고 내일 오시면 내일 저희가 어저께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 근데 네네. 보도 자료가 이 홍보실에서 잘못했어. 네. 저희가 1부인데 일부거든, 일부. 네. 근데 거기도 2부로 우리가 수정 전에 깨놨어. 웃기는, 약간 여기 비판조례 홍보실이랑 뭔가가 지금 안 맞아. 네. 기껏 제가 수정해 준 게 있거든요. 네네. 수정해 준 게 안 나고 옛날 게 나갔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를 보이기 전화 이성훈 교수를 해서 2부에 오면 꽝 될 수가 있어. 물론 강준영 의원 거 들어도 되지만. 그래서 1부, 2부를 통해서 내일 하니까 관심 있으면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뭐 2월 달에 수출이 회복세가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주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뭐 조선주 올라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진짜 빅베스가 끝났다 정도지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1월 달 수출 감소 마이너스 18.8%. 지금 2월 달 마이너스 12.2% 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3월 달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19.2%. 아까 내가 이거 그거네, 이거 네, 맞아. 진행을 하고 19% 있습니다. 젠장. 그러니까 지금 이달 들어서 19%가 급감하고 있고. 어쩜 좋아.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전체 수출 제조업 300곳 가운데, 전부 다 이제 해당 산업이 성숙기다. 66.3%가 지금 성숙기에 해당하는 산업에 대한 쪽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나머지 12.2%는 쇠퇴기에 들어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8.5%, 산업 전체의 78.5%가 매출과 이익 증가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진입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늘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고요. 성숙기라고 이제 대답한 비중에 대한 좀 컴퓨터, 섬유, 평판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기기에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도 이제 성숙기,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쇠퇴기라고 이제 말하는 얘기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컴퓨터 디스플레이 지금 보게 되면 성장이 멈췄다. 그다음에 선박 섬유는 매출 이익이 동반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신사업으로 지금 활로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IoT, 사물 인터넷, 드론 이런 쪽으로 지금 신사업으로 활로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대한 쪽에 좀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나마 지금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서 매출 감소나 이렇게 쇠퇴기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에 지금 대부분의 업종에 대한 쪽이 국내 업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수출에 대한 증가에 대한 쪽이 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겠고, 지금 보게 되면 사물 인터넷, 스마트홈, 드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3D 프린팅,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시스템에 대한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관련 기업에 대한 쪽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가 않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중소기업들의 그 진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라는 거겠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수출에 대한 쪽을 봤듯이 환율 효과를 제외하고서는 일단은 금액 자체가 다 줄었다는 얘기죠. 달러 베이스로. 그죠? 그러니까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높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 왜냐하면 환율이 오른 폭에 대한 쪽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쪽을 대부분 이렇게 지금 매출단에서 감소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소통하는 방송이잖아. 네. 두 분 말씀드리면 키우미 토끼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 하셨어요. 미드일드는 재미없어서리.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미드일드가 재미없다면 안 보셔야 되는데 뭐 알려달라는 건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고요. 하하 찌찌찌 쓰셨어요. 임시 필명 196265님 좋은 내용만 말씀하시고 관련 주식이라 소개하는데 이분은 어저께 그저께 안 오신 모양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이성훈 교수가 형님 왜 이렇게 홍보만 해요? 쪽팔려요 얘기하지 말라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페이스북.com에 들어가세요. 나 좋아한다는 라이크 US 스탁 치시면 되고요. 아니면 페이스북 하시는 분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고 페이지를 만들어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페이스북 들어가셔서요. 그러면 저기 아까 딱 말씀하셨던 회사가 이거예요. 근데 이걸 말하기가 제가 허접해서 어저께 딱 가지고 얘기했는데 요거니까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예,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저거 해놨습니다. 예, 저희 링크 걸어놨거든요. 네, 끌어놨으니까요. 예. 아, 이분이 이런 키우미 토끼님이 미드만 재밌어요. 그러는데, 아, 그렇죠. 미드 또 좋아하시면 일도 안 보시는데, 왜냐면 일들은 너무, 그냥 웃기는 소리만 하고 너무 가볍죠. 가벼워서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여자들의 코맹맹 웃음소리,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또 그 나름대로 맛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참고로 내일 어떤 거를 말씀드릴 거냐면, 내일 저랑 이성 교수가 1시간을 하고 약간의 뭐 진행이 있겠는데, 1시간 중에 50분은 까놓고 이거가 원하는 글로벌 팀이나 이런 건 제 생각인데요. 한국 주식만 해서는 큰일 난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한국 주식만 하는 이거 하면서 상당한 비교하는 것들, 그리고 과거 일본 사례, 그리고 지금 현재 사례, 미래야 일본 사례, 미래 한국 사례, 중국 사례, 미국 사례, 그런 얘기가 우리 주로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충격적일 수는 있으나 내려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내일 오시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하신 분들에 네. 의해서 사진도 내가 감히 찍어드리죠. 사진까지. 사진 찍어드리는 건 영광이죠. 네, 촬영권. 네. 태그 해갖고 네, 공유하면 또 사진 찍어드리죠. 네. 더 이상 드릴 건 없어. 네,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요. 네. 정말 중요해요. 1992년, 93년에 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요. 이거 돌아가지 않으면, 그때를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정말 그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더 해보죠. 그럼 지금 뭐 보게 되면 국내 그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쪽이 너무 가파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 이거 쪽팔려. 왜 그런지 아니? 왜요? 2등 했어. 뭐가요? 아, 우리가? 2등 했잖아, 젠장. 부채. 1등 네. 못하고. 중국이 1등이죠. 그러니까 약간 차이, 노력 좀 더 해야지.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인구 절벽 20년, 일본의 교훈 해갖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도쿄까지 그 비어가는 빈집대국.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 결국에는 너무 슬프더라, 그거. 예, 예. 경향신문 거 아니냐? 네, 경향신문 거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도쿄 도심에서 전철로 20분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서울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그 데가 가까운 데 있죠. 신도시 네. 쪽인데 이제 신도시 지역에 대한 단독주택에 네. 대한 좀 유령의 집을 방불케 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빈집 비율은 10%.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5분 떨어지는 곳에서는 너무 12가구 중 3가구만 사람이 살고 있다. 그 옛날 묘지보다 모습, 비싸대잖아, 묘지. 묘지보다 싼, 비싼 게 아니라 묘지보다 싼. 싼. 예. 전태주택이 13.5%가 아예 빈집이죠. 빈집이라는 얘기고요. 현재 집가 거품식의 3분의 1로 추락했다라는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그나마 이제 그 수도권 근교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지방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비율에 대한 쪽이 점점 더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국내도 이제 상당히 심각한 게 뭐냐면 네. 20대 인구 비중에 대한 쪽보다도 이제 그 60세 이상의 노령화 인구 비중에 대한 쪽이 더 많은 아니, 거기까지 해. 내일 우리가 그 얘기 하자니. 거기가 내일 얘기하는데 오늘 다 얘기하면 어떡해. 전체 국토의 3분의 2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다시 말씀은 내일 하면 일본의 그동안의 부동산이 지역별로 어떻게 네네. 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네. 할 테니까요. 물론 저희가 아는 거 위주로 하죠. 모르는 건 못 하잖아요. 네. 저희가 물론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일본의 사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나간 과거니까요. 그래서 좀 정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해주시죠. 네. 예.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땀으로 혈당 측정을 조절하는 그래핀 전자피부를 개발했다. 이거 카이스트에서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거는 한번 또 제가 그 전문가의 의뢰를 한번 받아봐야 될 텐데 이 혈당 측정에 대한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땀으로 혈당을 측정하는데 왜 이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네. 물론 이제 카이스트에서 개발은 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땀으로 혈당 측정하는 기기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게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지금 보면 피부에 붙이면 혈당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땀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자동으로 혈당을 조절해주는 그래핀 전자피부를 개발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핀 복합체로 혈당을 진단할 수 있는 전기화학 센서와 약물을 넣을 수 있는 미세 약물침 구현의 혈당을 측정하고 동시에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당뇨 패치를 개발했다라고 밝혔는데 일단은 당뇨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많은 제약사들, 그 다음에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당뇨병과 관련된 것들을 개발한 이유가 뭐냐면 세계 인구의 9%가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6억 명. 그러니까 국내는 전체 인구의 6%, 300만 명이 당뇨 환자니까 특히 당뇨는 문제가 뭐냐면 한번 들어오면은 계속 약을 또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죠. 그 고혈압과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당뇨 환자는 매일 수차례로 피부에 바늘을 찔러 혈당을 측정하고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을 주사해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데
패치가 알아서 이제 측정하고 약물을 넣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기술이 네. 처음 나오는 기술은 아닙니다. 아, 이게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땀으로 측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땀으로 측정하는 거에 문제가 뭐냐면 물을 많이 먹으면 그죠? 물을 많이 먹거나 지금 보게 되면 그 물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적게 먹으면 그 혈당에 대한 측정치에 대한 오차가 되게 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측정 자체가 잘못됐는데 진짜 당뇨병 환자는 그 오차 범위 피로 측정하지 않고 오차 범위에 벗어날 때 혈당을 과도하게 투입하거나 네. 적게 투입했을 때 저혈당 쇼크, 과도하게 또 투입을 하게 되면 또 그 혈당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서 그 문제에 대한 쪽으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새로운 이슈에 대한 쪽은 아닌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가려는 게 뭐냐면 이게 왜냐면 이 침으로 자꾸 하는 거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진짜 주사 바늘로 혈당을 측정하지 않는데 오차 범위가 없는 거를 만약에 누가 개발을 해낸다면 초대박이 되겠죠. 초대박이.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구글이 개발한 렌즈 형태의 기기는 눈물로 혈당을 측정한다. 그죠? 근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그 구글도 뭐냐면 눈물 나면은 혈당이 흐려지고 그 다음에 그 건조하면은 혈당이 높아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패치가 문제가 아니라 측정하는 기술에 대한 쪽이 가장 그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바늘로 혈당 측정하는 아이센스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 아는 친구들이 다 하는 걸 거 아니야, 그지? 네. 다 그 바닥. 그 바닥이죠. 그 바닥이죠. 우리 또 소통하잖아요. 네. 쿨맨님이 쿨맨? 네네. 경향신문 주소 좀 주세요. 그럼 이거 검색하시면 되는데 네. 검색하기 어려운 분이 해도 또 링크를 드리는 주소까지. 친절함. 네. 링크 딱 드렸어요, 지금요. 친절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면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또 이런 들장미 소녀님이 저랑 또 생각이 비슷한 분이네. 중국에서 커피에 눈을 뜨면 올라갈 주식 한국맨들트. 제가 그래서 작년 12월에 들어는 봤냐 한국맨들트 했던 거 있죠. 솔직히 네. 저는 그때 여자분 인상이 좋아서 했거든. 대주주가 CEO 인상이. 근데 저도 그랬다시피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하여튼 엄청 아직 커피를 안 마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물론 스타벅스는 여전히 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면 많이 퍼져야겠죠. 네, 여전히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 그 한국 맥널티만 커피 유통을 하는 게 아닌데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얘기죠. 100%야? 아니 100%는 아니고 신규 상장주 흥고와 F&B 흥국 F&B 그거 작년에 상장했잖아. 네네 작년에 상장돼 여기도 이제 커피 유통에 대한 쪽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그 중에 자회사가 커피숍을 하지 않아? 네 맞아요. 맞죠? 예, 맞죠? 예. 그 자회사 커피숍 맞죠? 그래서 이제 한국 맥널티만 하는 게 아니고 흥국 F&B도 이쪽을 하는데 흥국 F&B도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주스 얘기 나왔을 때 좀 올랐을까 한번? 네네. 뭔가 주스 칼라 주스 예, 얘기 나왔을 때 좀. 그리고 나서 지금 상장하고 나서 한번 올랐다가 지금 쭉 빠져갖고 지금 바닥권. 그룹 이름이 좀 냄새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네, 흥국이라서. 그런 게 있고. 네네. 그 말이 나온 김에 그 맥널티는 우리나라 그 저기 있죠. 원두 커피 시장에 1등이에요. 네, 그렇죠. 1등이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신규 상장됐으니까 또 나올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앞걸리는 나올지니까 하여튼 그런 거 있지만 저는 하여튼 중국에 대한 포인트는 저랑 같은 의견을 주셨다. 그리고 알리바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알리바바 리스크. 알리바바 위험에 처했다. 뭐가 위험해? 그냥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있는 제 얘기 아니니까 이런 거 네네. 말하기 조심스러워요. 네. 알리바바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건 또 정확하게 소스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이거 내가 얘기하면 알리바바 좋아하시는 분 기분 나빠할 수 있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나온 얘기고. There are signs, 징후가 있다는 얘기야. China is turning against 알리바바가 이제 좀 말을 안 들었다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 비판적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런 건 괜히 얘기 잘못하면 혼나니까요. 알리바바 또 주식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장우석 부장 좋아하는데 혼나. 그래서 전 제 얘기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모든 것들이 확인된 건 없다는 얘기가 전제를 깔고 있어요. 깔고 있으나 여기 보면 얘네가 이제 좀 뭐라 그러죠? 좀 나섰다는 얘기 하죠? 이렇게 하면 너무 잘난 체했다. 그런 얘기를 쭉 서너 가지 얘기 갖고 있어요, 얘네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시진핑 나라인데 알리바바 얘가 너무 잭마가 너무 커져갖고 요번에도 보면 보아 포럼 하잖아요. 네네. 보아 포럼에서도 어느 정도 커졌냐면 이게 이런 얘기하면 혼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커졌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참석자 있잖냐. 네네. 우리나라에서 보아 포럼 참석자에 보면 여러분은 언론 한번 찾아보세요. 보아 포럼의 참석자 보면 상당수 언론이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보다? 웃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예? 그리고 다른 회장보다 앞에 나와. 근데 문제는 포인트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이 리커창 총리를 만나는 것보다 잭마 회장 만날 가능성이 더 크게 뽑혀요. 타이틀에.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높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은 게 이거예요. 예. 그런 거 있고 그건 자기네뿐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얘기한 적도 있고 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잭마를 매기네. 미국에서 잭마를 매기네. 네. 잭마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미국에서 매기네. 미국에서. 아, 들장문 손녀님이 정말 또 좋은 맥널티에서 여자 대표의 깐깐한 마인드가 마음에 들어했고 이분이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동남아 진출에 의해서 중국 진출을 올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거까지 했고요. 하여튼 요거는 왜냐면 아마존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좋아하고요. 지금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아마존에 사갈 가능성이 크지 않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요단은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군사 기술이 들어있어갖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좀 관심 갖고 있는데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라는 거 정도? 그건 얘기해도 되잖아. 제 의견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랑 2부 때랑 큰 차이 없어요. 다만 코스피가 뭐 강보합, 코스닥이 약보합. 근데 뭐 보합 의미가 없어요. 붙어 있으니까요. 붙어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오늘도 뭐 한 500 몇십억 정도, 수몇 억 정도 시장에 흐르게 되겠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2부의 주인공 소개 좀 해주세요. 은수저. 그죠? 실버 스푼. 은수저. 실버 스푼. 금수저는 안 돼. 네, 금수저는 다이아몬드는 액기 소리고. 그리고 이제 이분 하면 은수저지만 노력하는 은수저. 노력하는 은수저. 노트. 항상 노트 끼고 다니시는. 노트 2권. 노트 2권이죠. 약간 올드해 보일 수도 있지만 노력하는 남자 박우석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트. 네. 아 지금 오늘도 중요한 노트는 안 갔어요. 네. 중요한 거는 그 초록색 그 노트는 안 갖고 오시고. 중요한 노트는 은행 금고에 보관해야 되죠. 이거 종목 노트. 네, 종목 노트.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네. 어떤 분들이 제가 종목 얘기하는 시간에요. 저 종목 상담 시간에 여기 보니까 채팅창에 박우석 전문가의 노트가 보고 싶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은수저 맞지 뭐. 그래도 은수저인 걸 어떻게? 근데요.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준혜원 하시고 이제 정혜원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어때요? 해보니까요. 심심하죠, 근데. 또 심심하죠. 정혜원분이 그래도 한 많을 때는 한 3, 40분 오시고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저희 정혜원분 아주 소수 정예로 가니까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데 뭐 며칠 안 돼서 이제 이틀 됐는데요. 오늘도 지금 현재 준혜원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연 했는데 오늘 제가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디 갔다 오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저 상복 스타일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오늘 준혜원 하고 있어요? 오늘 준혜원 하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셔야겠네요. 정연 하면 보다 이제 좀 더 뭐라 그러죠? 밀착 서비스 하시는 거죠? 밀착 하시는데. 시장 대응 어떻게 하고 계시고, 자, 어떤 종목들 요즘 뭐로 하시나요? 지난번 첫 방송에서 저 은수저로 말씀하실 때 제가 뭘 말했죠? 제가 먼저.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부방이라고 한 주씩 말씀드렸어요. 부방 얘기했죠. 부방이 쿠쿠전자가 아니고 쿠첸이죠. 쿠첸과 쿠첸과 쿠쿠는 경쟁사입니다. 근데 쿠쿠전자에 실제 별로 안 좋게 나왔죠. 상대방의 불행은 나의 행복. 그건 아니지만은 쿠쿠전자 실적이 안 좋으면서도 쿠첸은 부방과 실적이 뭐 좋진 않더라도 주가는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도 부방 뭐 밑에서 쭉 사들 그때 지주사 분할을 하면서 워낙 그 지분을 대주주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도 번도 없던 상태에서 걱정 말고 사라고 말씀드렸던 이 부방이 그래도 뭐 괜찮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부방 말씀드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이렇게 모을 종목들 지금 몇 개를 아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정의연 방송 처음 하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전문가님이 아무리 은수저라도 따라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 예. 그래서 지금 교육 방송을 지금 집중적으로 밀착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처음에는. 예. 예. 그래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오늘부터 8시에 교육을 할 겁니다. 아니 근데 아까도 박영 전문가도 교육인데 네. 왜 이렇게 교육을 좋아하세요? 예? 학자 스타일이야?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뭐 노트 쓴다고 뭐 노는 걸 더 좋아하죠. 예. 아, 예, 그래요? 예, 예, 술도 예. 드시고요? 예, 술은 좋아합니다. 예. 저희 그럼- 가문이 그럼 둘이 좋아하시면 돼요. 둘이 잘 예? 좋아요. 이 친구 술 좋아해요. 술을 별로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술은 마셔. 음주 가무를 즐기지. 좋아하진 않지만 하긴 하잖아. 음주 가무. 저 조그마한 애들은 거죠, 그럼 교수님은 가문만 좋아하시는 거죠? 저는 다 싫어요. 예? 음주 가무 그런 거 다 싫어요. 아, 네, 진짜 안 좋아요. 좋아하시는 건 뭐 어떤 저는 그냥 예. 그냥 공부 뭐 잡생각하고 이런 거. 잡생각하고 새로운 거 찾아보고 이런 걸 좋아하죠. 아, 그건 그렇고요. 예, 예. 오늘 아침에 보셨어요?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치카 때문에 YTN에서 속보 예. 뜨고 나서 막 그런 거 올라가는데. 아, 그렇죠. 네. 예,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아, 예. 그러면 첫 번째로 투자자님들이 아셔야 될 게 네. 한 테마가 이렇게 가버릴 때는 다른 거 다 죽습니다. 창이 네. 못 가는 거죠. 네. 오늘도 뉴스 아침에 제가 6시에 출근해서 네. 일단 신문을 다 보고 신문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거를 네. 제가 올려놓고 제가 뭐 다른 집안일로 갔는데 그 중에 한 기사가 저한테 조금 자기 질이 안 좋구나. 예. 일단 유럽계 자금이 벌써 1조 원이 들어왔다. 유럽계 자금 뭐 아시죠? 뭐 1조 원이 들어온 자금에 6억 개 들어오고 미국도 있지만은 네. 돈의 특성이 좀 다릅니다. 미국계 자금은 좀 장기로 보고 기업의 뭐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중장기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유럽계 자금은 단타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장의 질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2,000포인트를 넘고 좀 허덕일 수 있고 외국인들은 지금 지속 매수하고 기관은 거기다 집중적으로 때리면서 지수는 못 가고 있는데 이렇게 좀 단차적으로 나갈 경우 또 이 네. 자금이 또 한정돼 있는 자금이 네. 지카 바이러스나 어떤 테마에만 몰려버린다면은 네. 지금 가고 있던 저점에서 올라왔던 뭐 철강주나 조선주 이런 것들이 또 못 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질이 안 좋아질까 저는 사실은 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승용 교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주식 올라가는 거. 뭐 일단은 뭐 이쪽 주식도 올라오는 거는 네. 그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유동성 양세이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않나. 근데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에 대한 흐름이 이제 꺾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좀 보여져요. 실적 발표가 지나고 나면 네. 이제 좀 옥석이 가려지는 형태, 좀 우리가 여기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다시 이제 또 그쪽은 조정을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성장형 섹터가 뭘까. 이거를 찾는 과정. 네. 이런 게 될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오늘 뭐 조정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전성기 때 그 면세점 매출에 대한 쪽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커들이 다시 한번 그 시장 들어오는 속도가 이제 상당히 좀 가파라지고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커는 크게 보면 장난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씀씀이가 자체가 중요하죠. 네. 왜냐면 중국에서는 상점은 14억 정도 얘기하면 되잖아요. 14억 정도가 이제 인구인데요. 해외 간 사람이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1억을 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통계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4,500만 중에 1년에 외국 가는 사람이 1억 5천만 명이에요. 네. 1,500만 명. 그러니까 그거는 비행기 항공사 직원 빼놓고요. 그러니까 한 번 가서 여러 번 가는 사람 계산해서 1,400, 1,500 정도 나와요. 매년 늘어나는데 그렇게 그대로 계산해 보면 중국 사람들도 결국은 앞으로 10년 후, 15년 되면 연으로 4억, 5억 명이 간다는 얘기라고요. 예. 근데 보시면 작년이랑 재작년 대비, 그러니까 재작년이랑 작년 대비 그 외국 간 사람은 중국에 제가 기억은 한 10% 정도 늘어났을 거예요. 10%지 뭐 11%인가 아직 폭증하지 않았어요. 외국 간 사람이요. 근데 금액으로 얼마 늘어난지 아세요? 쓴 돈? 쓴 돈 얼마 들었어요? 쓴 돈 전체가 2,150억 달러예요.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셨잖아요. 2,150억 달러인데 그게 몇 프로 늘어난지 아세요, 진짜? 몇 프로 늘어났나요? 진짜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45%. 45%. 진짜로. 이런 것도 안 믿는 분 계시잖아요. 그 안 믿는 분 보면 내가 좀 답답해. 제가 이런 숫자는 잘 거짓말 안 해요. CNN 오늘부터 탑뉴스 나오고요. 이거거든요. 2,150억 달러가 나왔잖아요. 라스트 이어가 2,150억 달러 늘어났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45% 늘어난 거예요. 예? 이거 또 거짓말 했네. 45%, 53%네. 53%, 쏘리. 53%. 완전, 이거 괜히 보여줘갖고 거짓말쟁이 됐네.
근데 제가 소심하게 줄여서 거짓말 됐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금액으로. 그래서 그만큼 그게 장난 아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예. 그래서 아까 그 치카바라스 얘기했었는데요. 이렇게 회원 방송 정액만사면 좀 탁탁 지는 주식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어떤 주식?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렸던 주식은 뭐 제가 뭐 좀 늦게 회원 방송을 드리고 준회원 방송을 늦게 왔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주말 일이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예, 저 오늘도 들어와서 보니까 벌써 뭐 상한가에 거의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인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뭐 지카바레스 환자가 브라질에 갔었던 40대 분이 네네. 뭐 예, 네. 예,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알고 있거나 정보가 뭐 빠른 사람이나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당일 종목 중에서 오르는 것들이 제일 상위에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니더스나 옥십자면서 오늘은 녹십자 MS가 아마 먼저 치고 온 것 같더라고요. 네. 녹십자 MS가 보시면은 저도 헌혈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저 다이어트 차원에서 살 빼려고 하다 보니까 한 30몇 번 해가지고 표창장도 받았는데 예, 녹십자 MS가 혈액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헌혈하면서 다이어트 돼요? 예? 그것도 처음 들었네. 좀 빠져나갈 것 같아가지고 뭔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대박이네. 어차피 산에 가서 땀 흘려서 땀 빠지나. 근데 예. 헌혈 갖고 내가 갑자기 얘기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심한 거 있어. 헌혈하면 뭐 영화표 주고 예, 예. 네. 뭐 이렇게 빵 주는 건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야, 근데 내 정말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 뭐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렇게 그런 정책을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자제분이 아직 어리잖아요. 네네. 중고등학생에 있어요? 네. 이제 다 대학 들어갔습니다. 아니, 형님 나이 드셨네. 저보다 10년 위야. 아니 형님 왜 그러십니까? 근데 중고등학생은요. 여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데 중고등학생은 봉사 시간이더랍니다. 봉사 시간. 그거 있었죠? 맞아요. 예, 예. 그게 봉사, 저도 헌혈하러 가면은, 줄 서 있는데 중고생이 많아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 활동 그걸 점수를 주더라고요. 3시간 줘요. 예, 예, 3시간인가. 네, 예.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헌혈이 지금 안 그래도 저한테 문자가 막 오고 있죠. 무슨 형 혈액이 부족합니다. 지금 헌혈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여기 좀 투자하시는 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고 헌혈도 많이 해서. 아니, 그건 좋은데 그거랑 봉사 시간을 빼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건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야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그건 난 모르겠어. 저는 아닌 것 같아. 네. 아닌 것 같은데. 동기부여를 차원에서 오늘 안 동기부여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예.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생각이 다르니까요. 뭐 네네. 맞는 거 아니니까 뭐 다음 얘기 넘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뭐 아침에 보니까 녹십자 MS 저 진단 키트를 만들죠. 예, 뭐 아까 말씀드린 혈액백도 있고 뭐 저 현혈하는 데 가면은 한마음 혈액원이라는 데 있고 우리나라에 혈액원이 한 2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카바레스의 진단 키트를 녹십자 MS에서 만드니까 아침부터 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투자자들은 상당히 처음에 차트를 보시면은 두려워할 수 있죠. 예, 두려워할 수 있대요. 예, 차트를 보시면은 아침에 바로 치고 갈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녹십자 MS가 막 올라갔다. 오늘 시작하고 조금 시작하면 주스 나죠, 저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일단 다른 종목들, 일단 뭐 다른 종목군 중에서 녹십자 MS가 처음 상승할 때 아까 좀 보여드렸지만 관심 종목에서 제가 다른 뭐 유니더스, 명문제약 뭐 이런 것들이 떼거지를 몰러 간다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가 있으면 그 중에서 센 놈에서 일단 생각하지 않고 일단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투자에서는 가장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또 두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어요. 뭐가 막 갑자기 막 무너진다. 일단 피하고서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뭐가 오른다. 일단은 발을 딱 담궈야 돼요.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시고 뭐 분석하고 야 이게 뭔가 하는 사이 그 종목은 상한가가 있고 만약에 내 종목이 막 빠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지 하는 순간에 하한가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하시는데 하나의 힌트를 든다면 그런 거 교육하시는 게 그런 거? 그것도 하나의 투자 기법이 될 수 있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면서 이런 종목을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못 드려서 늦게 왔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저 후발주를 찾아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방송하면서 야 저도 몰랐던 것들 저는 뭐 태양하고 승일 뭐 잘 아시죠? 태양이란 종목. 최영문 종목은 여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태양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조강지처가 좋더라.
선연료가 좋더라 하는 네, 네. 둘이 잘 맞겠네. 자기도 뭐 하나 해. 예. 전화해서 해봐. 자기. 국민연료, 써연료. 그럼요, 썰려. 예. 네. 말하면 태양인데 이 회사랑 저 승인하고 같은 네. 썬 그룹이더라고요. 같은 아, 그룹이에요. 같은 그룹이에요, 그것도? 예, 같은 회사고 그 오너가 또 한양대 경영학과 출신. 디테일이네. 예, 디테일. 이런 디테일 알고 계셔요. 혹시 뜨면은 야 지카로 뜨는지 아니면 김무성 관련주로 뜨는지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태양과 승일 또 보다가 네. 야 또 다른 거 없냐 막 찾다 보니까 또 홈키파가 오르잖아요. 홈키파. 네네. 근데 홈키파는 henkel이라는 외국 계입니다. 근데 지금 태양이 지금 오늘 오른 거는 홈키파에 오디엄을 넣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홈키파가 뿌리는 약인데 또 다른 거 없을까? 아, F킬러가 떠오르는 거죠. 네. 모기를 때려잡아야지 이 지카 바이러스를 잡으니까. 그래서 아, 뭐 F킬러 없는가 보니까 F킬러는 또 삼성제약이었죠. 네. 근데 다 또 삼성제약 하면은 또 가스명수가 유명하고 쓸기담이라는 거에 유명했는데 보니까 삼성제약이 F킬러 만들었는데 이거 네버엔딩 스토리인데 완전. 예. 그 삼성제약이 이 살충제를 둘이 붙어봐. 아니, 네버엔딩 스토리. 아니, 이분은 그 만담 수준인데요. 아, 그래. 네. 아니, 나는 쫓아가지 못해. 주식 따라 삼천리. 몰라니까 삼성제약이 또 나와. 네. 삼성제약이 팔았어요. 자기들이 이제 공장하고 한국 존슨이 그거 내놔. 그러니까 팔았어요. 아니, 그 돈들 다 있어, 지금. 예, 예. 팔았는데 저도 대박이네. 팔았는데 코너를 바꿔야겠네. 주식 따라 삼천리. 은수저와 함께하는 주식 주식 따라 따라 삼천리. 예. 느낌 좋은데요. 네, 그래서 그 회사를 팔아버렸는데 참 삼성제가 또 웃기더라고요. 자기가 팔았는 거를 몇 년 뒤에 또 하니까 그 F킬러 이름 못 쓰니까 뭐 무슨 다른 킬러, 삼성 킬러로 해서 살충제를 또 만들고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것도 F킬러 같은 살충제를 만드니까 네. 또 모기를 때려잡는 지카 바이러스 테마주로 또 갈 수 있는데 지금 뭐 워낙 또 빠져 있고 예. 그래서 승일 같은 경우는 참 좋아요. 승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투자 정보를 보시면은 기업 분석하면 저도 놀라운 게 이 승일 같은 경우에 유보율이 몇 프로나 하면은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노승이. 유보율이 보시면 놀랄 정도로 예. 이런 유보율 보십니까? 4,148이라고 하는 예. 왜요? 예. 왜 이렇게 유보율이 높아요? 유보율이 뭐 자본금이 적죠. 자본금 적고 또 유보를 일대주주 지분 자금은 저런 건 그렇죠. 막 사람 노린 사람 많던데. 그렇죠. 예. 저 일대주주가 어느 학교 나왔다고요? 한양대. 한양대. 예. 그래서 지금 뭔지 모르지만 갑자기 물어봐. 한양대야 얘기해야 돼 지금. 예. 자본 총계가 한 1,200억 되고 시가총액이 한 700억 되니까 뭐 기본적인 분석 기준 회사도 괜찮고 예. 그래서 야 이렇게 이 관련해서도 충분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재밌네요. 투자를 하면서 이걸 또 노트에 적어놓고 하면은 다른 때 뭐 움직일 때 네. 아 이거 착한 상이 되겠다. 보니까 이거네요. 우리 전문가님은 로봇 어드바이저 하나 만들면 되겠네. 예. 아, 로봇 어드바이저. 예, 로봇 어드바이저 만들면 되죠. 지금 그런 걸 해갖고 뭐 올라가면 바로 빨리 살아. 그래갖고 지금 로봇 어드바이저가 이제 뭐 개인들도 만들어서 납품하고 그런 시장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게 이거지. 아까 뭐 바이러스가 뭐 올라가면 사람은 찾아보면 못 사잖아요. 근데 자동 매매하고 이런 거를 시킨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요번에 딴 얘기 해드리면 보아 포럼 하잖아요. 네? 네, 거기 보면 이번에 중요한 거 한 건 중에 하나가 로봇이에요. 로봇과 인력에 대한 얘기 이런 거 심각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 정말 그 애널리스트 같은 거 집에 갈 수 있죠. 훅하면 갈 수 있죠. 어떻게든 모르잖아요. 브로커도 그 집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잡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정말 이게 어디 가서 들어 이런 얘기를. 네. 난 태어나서 이거는- 태양 승리 삼성 예. 그 F킬러가 이름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어갖고 야, 결국은 이거는 삼성제약인데 진짜 삼성제약도 아니고 뭐가 또 야 처음 들었어 나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의 역사. 주식의 역사. 주식의 역사. 그러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 토요일 날 저녁에 하는 프로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 스페셜 이런 거. 그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낚이셨다. 역사 스페셜인데 역사 뜻장미 소녀님이 스페셜. 박우성님 생각하는 사축제 대장들은 뭔가요까지 나오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 가입을 하셔야죠. 네. 같이 하셔야죠. 네.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면 네. 박우석 전문가님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녁에 교육방송 네. 있습니다. 네, 많이들 참가해 주십시오. 그건 준혜원. 예, 지금 저희 준혜원. 아, 교육방송도 준혜원. 교육방송 준혜원입니다. 예, 일반은 안 되는 거죠. 예. 교육방송도 예, 준혜원. 공개방송 아니잖아요. 그 주식 역사 아, 스페셜. 공개방송입니다. 공개방송. 공개방송 하지 마세요. 공개방송. 저녁 8시 아마 공개방송. 준혜원 와서 준혜원. 예, 준혜원이요. 네. 예. 아니 그래야죠 들어와서 하시죠. 왜냐면 3만 원이잖아요 자꾸.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교육방송 교육을 저녁 때 하시더라도 제가 다 해봐서 알잖아요. 네. 공개 방송을 해갖고 이제 교육을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오늘 특정한 주제가 있잖아요. 막 얘기하고 싶단 말이죠. 얘기하고 싶은데 막상 들어오신 분은 정보에 궁금하지. 전문가님의 관심 있는 게 아니야. 갑자기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만 떨어지게 뭐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롯데케미칼 오늘 3% 떨어졌어. 이거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누구 한 번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얘기하다 보면 계속 올라와.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맞아요. 허접한 주식도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얘기해. LG생활은 좋다는데 LRG렉선 이양경률 좋다는데 왜 떨어져요? 이거 봐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갖고 오히려 준영이 정해로 하세요. 육방송은.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진짜로. 여기 선배님이시니까 잘하시고. 선배는 뭐 얼어주고 저는 해봤자 동수저밖에 안 되는데 동수저. 같은 은수저 먹을까요? 같은 은수저. 네, 다음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그래서 지금 정해임 시작한 지 한 이틀밖에 안 되시잖아요. 예. 이틀밖에 안 되셨는데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저는 항상 저희 회원, 주니언 방송 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뭐 주식을, 접근을 할 때, 네. 길게, 크게, 장기적으로, 네. 저 워렌 버핏처럼, 스노볼이죠. 그게 굴려서 가는 종목을 투자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적합하고 수익도 많이 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단계 이렇게 지카 바이러스나 테마주는 움직이는 것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매매하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맛있는 것도 사면서 남는 돈으로 또 이제 스노볼 종목을 또 추가적으로 한 주씩 더 늘리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은 매매가 아닐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목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종목 오늘 종목 하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거 얘기해 주세요. 이거 지금 올라갔는데 100%짜리 아니죠? 예? 100%짜리면 잡혀가요. 100%짜리가 아니죠. 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중백도 아니고요. 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적자 기업이에요, 사실. 적자기요. 예, 적자 기업인데 네. 작년에 딱 1억 적자가 났더라고요. 1억. 적자 났더라고요. 네. 근데 100% 아니면 되죠. 예, 그건 괜찮은 게 뭐냐면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거는 미리 상장시킬 때는 가장 이쁘게 꾸며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 내년도 매출도 약간 당겨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초반기에 적자가 심하게 나서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것도 일단 감점 요인이지만은 용서해주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인포마크라는 회사입니다. 인포마크. 예. 인포마크라는 회사를 지금 뭐야? 인포마크라는 회사인데 뭘 마킹하는 회사예요? 아니에요. 마킹하는 보드에서 마킹하는 회사야? 보드마크는 아니고요. 예. 오? 이거 딱 보니까 주가 좋아하네. 그렇습니까? 살아있네 이거. 이제 라운드 바텀이라고 싱싱하게 하죠. 이제 키즈폰. 올라가려고 예? 하고 있는 키즈폰. 키즈폰 키즈? 키즈폰. 키즈폰이 뭐야? 키즈폰. 애들 어디서 잃어버리면 육에 당하거나 아니면 어디 멀리 갔는데 안 와. 그러면은 위치 추적 GPS로 딱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손주 사주려고? 예? 손주? 저 손주. 그게 아니라 요즘에 애들 스마트폰 사주면 예. 꼬맹이들도 맨날 게임만 하고 그렇죠. 하니까 아예 그냥 밥 그런 먹는데 거 쓸데없이 없이 게임만 하고. 엄마하고 전화되는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니고 키즈폰이라고 해갖고 아예 손목에 차는 전화기가 있어요. 뭔지 아는데 예. 차내를 본 적은 없다. 선전하는 건 내가 많이 봤지. 제 조카도 차고 있어요. 몇 학년인데? 유치원 다니죠? 아니요. 초등학교 2학년. 걔 안 짤까? 학교 가면? 아니 누가 차? 있어요. 애들이 차요. 애들 차요. 차요 진짜로. 지금 월 1,000대씩 팔린다든가. 그래서 근데 팔아갖고 어떻게? 예? 형님. 예. 딱 그 재료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아니 근데 재료가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매출의 절반 정도를 나눠준데 네. 하나는 에그란 게 있어요. 에그란 거 아십니까? 에그를 얘기해야겠네. 에그. 모바일 라우터라고 해서 알죠, 에그. 저 에그계 우리 또 할아버지야. 에그 뭐니? 에그 잘 알아. 에그 뭐니? 예, 에그머니. 예, 라우터라고 해서 이제 비싸잖아요. 데이터 이제 네네. 많이 쓰면은.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는 에그라고 해서 자기가 쓸 만큼의 영향을. 우리 젊은 이성원 교수가 쓰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분이네. 훌륭하신 분이네. 교수님. 그거 쓴다고 훌륭하시면 네. 대박 경력이네. 몇 년도부터 쓰셨으니. 예, 에그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에그 말고 이제 방금 이승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키즈폰 이름이 준이에요. 준. 예, 준이라고 하는 키즈폰이 갖고 있으면 이 애가 부모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물가에 갔는지 학원 갔다가도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키즈폰으로 위치 추적이 돼서 또 통화도 가능하고 긴급 호출도 가능하고 맞아요. 또 전화도 가능하고. 그거 제가 알아요. 제가 농담한 거고 학교에서 학교 할 때나 보면 키즈폰이나 스마트폰 찍고 간다고요. 그럼 집에서 오고 학원도 다 있어요 요새 그런 거 찍고 가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의 차관상 또 부분은 대주주는 일대주주로 있지만은 2대주주가
저 손정희가 투자하시는 한양대? 네. 손정희는 한양대 안 했죠. 손정희. 일본에서 나왔겠죠. 손정희는 한양대학도 상관없지. 예. 도쿄대에 나오셨나? 자꾸 말씀하셔. 한양대가 자꾸 물어봐도 대학 얘기하는 줄 알고 대학은 무조건 한양대니까. 일본에서 한국이 낳은 대단하신 분 손정희. 근데 아까 김무성이랑 한양대 원장 아니에요? 예? 이상하게 신무성 뜨면 한양대 뭐 동문회 임원분들이 막 한양대.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손정희 이분이 저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데 소프트뱅크 벤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2대 주주를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그 회사에서 그걸 투자했어요? 그래서 2대 주주를 있습니다. 예. 그 회사가 소프트뱅크가 인포마크를 투자했다고? 예. 지금 현재 보시면 2대 주주로 인포마크가 있습니다. 그럼 뭔가 있겠네. 예? 그럼 뭐 지금 그게 그 키즈뿐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으니까 투자를 했겠죠. 여기 있네요. 소프트뱅크스 벤처조합에서 21%를 보유하고 있네요. 예. 그럼 키즈뿐 말고 뭐 딴 게 예. 있겠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라우터도 인도네시아나 중국 신흥국에 많이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수출하고 또 이제 키즈폰은 또 필요한데 조금 더 신흥국 말고 좀 더 소득 수준 높은데 그렇죠. 예. 김무성 대표가 한양대학교 그 경영학 학사네. 자기 석사 났던 학사 아니 그게 아니고 무시?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양대학교가 모교네요. 그러니까 한양대 그 관련주들이 다 움직이는 거지. 예. 말이 나온 김에 네. 제가 또 유일하게 아는 국회의원이 네네. 네. 이번에 그 경선에 떨어졌잖냐. 그 친구가 경선에 떨어졌어요? 아니 그 강석훈 의원이 떨어졌잖아. 왜냐면 이 떨어졌어요. 친구가 열심히 왜 유일한 국회의원이야? 저기 강동에 그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이 네. 친구가 거기 저기 뭐야 그 지난번에 사드 할 때 하면 네네. 사드 했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 그래서 못 보였나? 나름 그래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떨어졌잖아요. 저 동년배 아닙니까 강성 교수님하고. 근데 저 그 전에 저보다 한 5살 위죠. 아 그래요? 네. 아닌 것 같은데. 5살 위에 5살 예. 위에. 근데 제가 떨어졌어요. 그 전에 성신여대 교수할 때보다 최근 몇 년간에 얼굴이 많이 늙으셨어요. 솔직히 그 고생 친구는 많이 국회의원은 어려운지도 않아요. 예. 힘들게 열심히 하신 제가 것 같아요. 알기에는 저 지역구 활동 별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교수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저희는 오늘 연서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